이강민의 잡지사 4월호 13번째 페이지. 여러분, 드디어 이날이 왔습니다. 잡지사에 이 두 분을 모시게 되다니 굉장히 설레는데요. 자, 봄바람을 타고 마침 딱 청취율 조사 기간에 찾아와 주신 감사한 분들입니다. OTT 드라마에 은중과 상현이 있다면 지식 유튜브계엔 지윤과 은환, 이 두 분이 계시죠. 자, 먼저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지식계의 아이콘, 정치학 박사이자 100만 유튜버 김지윤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지식계에 떠오르는 슈퍼루키라고 감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경제 전문 기자 출신이자 S전자 최연소 임원을 역임하셨고 국제경영 교수님도 하셨고 지금은 또 미술학에 푹 빠져서 공부를 하고 계시다는 전은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잡지사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뵙고 불러주셔서 싶었던 감사합니다. 분들이어서. 네, 아유, 초대해 고맙습니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분이 30년 지기 친구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제 인생에 30년 지기 친구가 없거든요. 젊으셔서. 아직은 없어요. 있을 법도 네. 한데 그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30년 동안 틀어지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우정을 지켜나가고 계시는 비법이랄까? 그런 게 궁금한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30년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정확히 말씀하시면 몇 년인가요? 34년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그렇죠. 대학교 들어가서 뭐 얼마 안 지나서 만났으니까 한 해 네. 한 해 그냥 또 34년이 되고 5년이 되고 이제 하는 안 세는 거죠. 이제 더 이상은. 비법 없이 그냥 흐르는 그렇죠. 대로 가다 네, 보니까. 뭐 이대로 가면은 뭐 죽을 때까지 가겠다. 그리고 예쁜 우정 갖고 나가세요. 예. 두 분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저희 제작진도 그렇고 또 저도 사실 좀 긴장이 좀 되기도 하고 또 CBS에서도 약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요, 두 분이 진짜요. 예, 지금 아주 들썩들썩하고 있는데요. 혹시 두 분은 잡지사의 존재를 알고 계셨는지 전은화님은 혹시 아셨습니까? 잡지사를? 아니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잘 몰랐고요. 음. 섭외를 받고 나서 열심히 이제 썬킴 선생님 강연도 듣고 네. 그다음 오늘 아침에도 듣고 프로젝트 헤일 메리를 듣고 왔습니다.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 방송인데 네. 김지윤 박사님은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저는 알고 있었고 가끔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운전을 하거나 그럴 때 틀어놓고선 들으면은 되게 좋더라고요. 길이도 적당하고 이렇게 여기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입담이 좋으셔서 맞습니다. 네. 그 한국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제가 성함이 기억이 안 박광일 나는데 선생님? 예, 이렇게 안경 네. 쓰시고 네. 그분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요. 아. 성캠 선생님 얘기도 많이 듣고요. 저도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지식 플레이. 감사합니다. 예. 뭐 이제 김지윤 박사님 지식 플레이도 워낙 유명한 채널이지만 두 분이 지금 지윤 은환의 롱테이크라는 또 지식 채널을 운영 중이신데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몇 편 사실 이번에 알아가지고 몇 편 봤을 때는 지식 채널이긴 한데 뭐 잡지사를 포함한 많은 지식 채널과는 좀 다른 분위기, 뭔가 지식과 수다의 경계를 이렇게 현란하게 넘나드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채널 소개를 한번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 채널이요. 네. 뭐 딱 잘 보신 것 같아요. 지식과 수다를 넘나들고 수다가 좀 더 많나? 뭐 사실 저희는 제가 본 편은 수다가 좀 더 많았던 네. 것 같아요. 예. 딱히 어떤 채널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진 않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저희가 대화하듯이 풀어내는데 뭐 저희가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지식적인 게 녹아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상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누군가 이제 저한테 물을 때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야, 롱테이크는 뭐 하는 채널이야? 뭐 이러면 잡스런 채널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저희들의 삶의 측면을 담아내는 채널입니다. 롱테이크로 잡스러운 얘기하는 맞습니다. 채널이다. 예. 동의하시나요? 그럼요. 네. 그리고 사실 그게 굉장히 컸어요. 저희가 이제 50대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 50대 여성 둘이 만나면은 뭐 하는 이야기가 그거다. 남편 욕, 그리고 아이들 이야기, 뭐 그리고 뭐 재테크 이야기도 좀 하고 네. 뭐 여행을 어디 갔다 왔는데 뭐 어디가 맛있고 뭐 이런 정도 얘기인데 물론 이제 저희도 뭐 여행 이야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훨씬 더 다양한 또 교양과 관련된 지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네. 50대 아줌마들도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네. 근데 편한데 또 두 분이 아시는 게 워낙 많으시니까 계속 얹어주고 하면서 지식도 같이 늘어나는 느낌. 예,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출간하신 책이 있습니다. 두 분이 우리가 사랑한 도시라는 예쁘게 나온 책인데요. 이 책도 이제 롱테이크에서 나눈 대화들을 기반으로 이제 엮어서 출간을 하신 건가요?
딱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물론 저희가 이제 여행도 많이 다니고 도시의 역사 얘기 같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몇 편은 그 책에 담긴 내용과 같은 내용이 올라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많은 내용은 또 저희가 다른 이제 분야로 네. 이제 연구라기보다는 조사를 하고 또 음. 이때까지 경험했던 걸 담아낸 거라서 교집합은 있지만 완벽하게 저희 롱테이크를 기반으로 한 책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건 좀 여행 갈 때 읽어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뭐 아무 때나 읽어도 좋겠지만 예. 네, 이게 사실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은 네. 뭐 어디서부터 뭘 알고 가야 되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어떤 도시든 간에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책에 담긴 내용은 저희가 그 도시에 갔을 때 느꼈던 거, 중점적으로 봤던 거, 관심을 가졌던 거를 이제 담았는데 이게 완성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담아놨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보시는 분들이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읽고 갔는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봤는데 내 눈에는 그 옆에 있는 뭐가 또 보여. 그렇죠. 뭐 이렇게 네.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 네. 하고선 쓴 책이죠. 저도 뭐 이제 여기 나온 도시들을 가게 되면 안 가본 도시들도 많이 있는데 또 이제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또 저만의 이야기하고 얹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우리가 사랑한 도시 책 선물을 10권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영상에 달린 고정 댓글에 참여 방법을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잡지사도 사실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02로 시작하는 전화 잘 받아주시고 이강민의 잡지사 읊조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두 분을 모시고 도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함께 떠나볼 도시는 그 책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마냥 로맨틱해져도 괜찮을 것 같은 도시. 이탈리아 피렌체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피렌체로 가는 만큼 그 호칭을 박사님, 뭐 선생님 좀 딱딱한 호칭보다는 좀 캐주얼하게 가보면 어떨까 해서 은화님, 지윤님 네네. 이렇게 좋죠. 너무 좋죠. 괜찮으십니까? 네. 원래 이렇게 가서 낭만적이고 이런 곳에 가면은 사실 은환, 지윤 뭐 이게 맞긴 한데 윤 이래야죠. 강민? 윤. 그렇죠. 저는 정말 캐주얼하게 부르셔도 강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좋습니다. 호칭을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지윤님께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피렌체가 사실 어감부터 진짜 낭만이 느껴지거든요. 피렌체. 예. 피렌체 그렇죠. 피렌체라는 이름은 어디서 유래했으며 피렌체라는 도시는 언제 어떻게 시작된 도시인지. 예. 이게 이제 원래는 에트루리아라는 사람들, 이 이제 민족이죠. 이 사람들의 거주지였는데 로마 시대 때 사실은 확장을 한 거죠. 이쪽 지역을. 그래서 원래 이게 이름은 그 플로렌티나 해갖고 꽃의 도시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피렌체라고 이름이 나왔고 영어식으로는 그래서 플로렌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네. 이제 기원전 59년에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을 하고 그리고서는 퇴역 군인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이 퇴역 군인들이 거주할 곳을 여기다가 마련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특히 제국이라든지 강대국이라든지 군사 강국하면은 군인들을 잘 대우해줘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니네 군인 해갖고서는 네, 여기서 퇴역을 하면은 이런 곳 살 수 있어. 우리가 마련해줄게. 이렇게 좋은 곳에서.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한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식민지로 시작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여기가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네. 그 로마하고 밀라노 이렇게 중간쯤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바다하고도 굉장히 가깝고, 네. 그 중간에 아르노 강이 흐르고 있고, 이게 이제 바다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가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전을 해요. 네, 그 중에서도 양모 산업이 발전을 합니다. 대도시 길목에 있으니까요. 네. 예. 근데 그리고 해상이 이렇게 강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바다로 나가기 쉬우니까 그 당시는 지금도 운송도, 마찬가지로 예. 운송도 굉장히 좋았고 네. 근데 지금 뭐 양모 산업을 시작을 했다지만은 거기서 양을 키워서 깎고 이런 게 전혀 없진 않았지만 네. 주로 했던 거는 지금의 약간 중간무역 비슷한 거예요. 예, 그래서 중간재를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해서 네네. 그래서 뭐 잉글랜드라든지 이런 데서 네. 양모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가공을 해서 북유럽 쪽으로 파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법니다. 네. 그래서 막 성장을 하는데 이렇게 산업이 성장을 하면은 따라오는 또 산업계가 하나 있어요. 금융? 그렇죠. 예. 예, 금융업이 성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때 이걸 받아오잖아요 원자재를. 그래서 가공을 하는데 원자재를 사올 때 나중에 줄게 외상으로 해요. 네. 그리고 산 다음에 이쪽에 팔죠. 팔 때도 이제 이쪽에서 예상으로 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받아갖고 그다음에 여기다 전해줘야 되니까 기록을 다 해놔야 되고
어음도 받아야 되고 예. 뭐 그러면서 금융 뭐 기법이 회계, 장부 발달하고 얘기 적는 거 이런 거. 그렇죠. 예, 복식부기 이런 게 아마 여기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성장을 하죠. 상업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금융 도시가 되기도 하고. 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도시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은 꼭 문화 예술이 성장을 합니다. 따라오는군요. 그럼요. 그러니까는 어느 도시에서 갑자기 엄청난 화가들이 나왔어. 네. 이런 거는 다 그때 당시에 그 도시가 엄청 잘 살았기 잘 때문이에요. 나갔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네. 이게 아주 기본적으로 사람이 먹고 살만 해야지 이렇게 아름다운 것도 보이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이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부자들이 많이 생기면 집을 막 세우잖아요. 네. 그럼 채워 넣어야죠. 그래서 그림도 막 사고 조각도 사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쭉 발전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이끌어가는 도시가 되는 거죠. 르네상스를 이끌어가는 연쇄적으로 가서 이제 문화 도시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건데 두 분이 여행을 정말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을 것 같은데 특히 피렌체를 수차례 다녀오실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은화님 어떤가요? 피렌체 싫어하는 사람이 또 없죠. 없어.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안 가본 사람은 가면 다 있어요. 좋아한다? 가면 다 네. 좋아한다.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셨습니까? 이제 지훈님이 말한 것처럼 이제 르네상스를 발전시킨 도시인데 네. 사실 저희가 뭐 르네상스가 하나의 사건은 아니잖아요. 뭔가 연속된 이제 운동이고 물론 피렌체에서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전에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피렌체는 사실 굉장히 신기한 거는 네. 어떻게 그 시기에 그렇게 천재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었지? 이거는 정말 신기한 일이고 기적인가? 물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돈이 있었고 네. 돈이 있으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물자도 모이지만 사람도 모이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천재가 모여들었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네. 사실 그 당시에 꼭 그 금융적인 능력이 피렌체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도 피렌체에 이렇게 천재들이 많았다는 건 굉장히 기적적이다. 기적적인 일이라고 그래요? 생각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르네상스에 대해서 이런 천재들이 만들어낸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인간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을 이제 바꾸게 되었다. 근데 그 당시 그 전에는 이제 사람들의 삶을 지배한 것이 종교였잖아요. 네. 그래서 종교라는 어떤 큰 틀 아래 인간은 그냥 하나의 미약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네. 르네상스라는 것이 나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는 이제 계기가 인간에 되었죠. 집중하는. 인간에 집중하는. 나에 집중하는. 예, 인간 그다음에 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 대학교 은사님이 네. 저희가 르네상스라는 걸 제대로 이해를 못 하셨을 때 네. 원근법이란 것이 원근법? 예. 어떻게 적용되죠? 예. 인간의 네. 보는 눈을 바꿔놓았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 그 전까지의 그림들은 네. 원근법을 통해서 이렇게 본 게 아니라 그냥 쭉 훑어보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든 저기를 보든 네. 이제 시점이란 게 없어요. 예, 근데 예. 원근법이란 건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네. 거기서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하면서 그러네. 그림을 보는 네. 그리는 사람의 위치, 네. 그림을 보는 관람자의 위치 네. 이런 것들이 내가 기준이 되는 그렇죠. 건데. 내 예. 세상의 기준은 나야라는 것이 이제 생긴 것이 그때 이제 르네상스. 그래서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에 가면 네. 저희가 이제 삼위일체를 보는데 네. 이제 그 삼위일체의 그림이 원근법이 적용이 된 그렇군요. 그림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네. 인간이 어떻게 나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 그걸 또 그 시각화 시킬 수 있었을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르네상스가 저한테 주는 의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피지 미술관 같은 이제 미술이 모여들었다라고 했을 때 피지 미술관. 예. 미술을 그 전에도 미술이 있었잖아요. 성당에도 막 벽화들이 걸려 있고 뭐 귀족의 집들에도 다 그림들이 걸려 있는데 예. 이 그림들을 한 곳에 모아서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겠어. 내가. 예. 라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내가 있고 또 공공이 있고 그걸 같이 이제 어떻게 하면 같이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사고가 변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피렌체를 좋아하죠. 근데 이걸 알고 이런 게 보이면은 진짜 그림 한 점 보는 게 다르게 느껴질 테니까 좀 매료되실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어떤 점이 좋으셨나요? 예. 저는 피렌체의 매력? 그냥 일단 걸어가다 보면은 옛날로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일단 드실 거고 이거는 뭐 저뿐이 아니라 거의 다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한 게 아무래도 그쪽이다 보니까 그 시대에 이제 피렌체가 이제 공화국으로서 존재했었고, 정치학. 네, 그러니까 왕이 없는 게 공화국이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돈을 많이 번 부르주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민 계급이 성장을 하면서 가능했었던 건데, 네. 그 과정을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만들어냈다는 것도 굉장히 경이롭고, 물론 그렇다고 순탄하진 않아요. 뒤집어졌다가 말았다가 뭐 막 신정도 들어왔다가 막 이렇게는 하지만 예.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이제 뭐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하는 모습이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네,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예술 문화뿐이 아니라 이게 정치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다. 약간 지금이랑도 좀 비슷한 점도 그럼요. 보이고. 네. 그렇구나. 아까 그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의 네. 삼위일체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 여행 이야기의 시작점을 산타마리아 노벨라 역, 네. 기차역으로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바로 옆에 있죠. 바로 옆에 바로 있군요. 네. 네. 왜 여기로 잡아야 될까요? 한국인 여행객은 여기를 꼭 거쳐간다고 하던데. 직항이 없으니까. 피렌체 직항이 없군요. 네, 그래서 그럼 밀라노나 로마나, 그러나 네, 가서 거기서 가야 되니까. 그렇군요. 네,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게 기차거든요. 아, 근데 약간 선입견이 있어요. 이탈리아 기차 늦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그렇죠. 유럽 기차들 조금 네, 그래도 지연되고. 왠지 독일은 굉장히 정시할 것 맞아. 같고. 맞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탈리아 기차 굉장히 잘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요? 늦는 적도 거의 없고요. 파업을 많이 하는 건 프랑스죠, 사실. 네, 그래서 가장 거기를 이제 첫 관문으로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첫 관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네. 이 기차역을 되게 좋아해요. 기차역 자체를. 네.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그러니까 기차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곳이 이제 유럽이잖아요. 그리고 뭐 뉴욕도 마찬가지고 가면은 이 기차역이 만들어진 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 도시가 어떻게 발전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이걸 어떤 식으로 꾸며놨는가가 네. 정말 볼만해요. 그래서 포르투갈이라든지 제가 아직은 많이 못 다녀봤지만 러시아 같은 데 있는 뭐 기차역 네. 이런 네.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공간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당시에. 그렇죠. 네. 그럼 산타마리아 노벨라 역에서는 어떤 역사가 보이세요? 거기는 굉장히 묘한 역사예요. 이 기차라는 게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증기관을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그러면서 열차를 이제 하고 철도를 깔고 기차가 다니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을 굉장히 많이 바꿔놨어요. 그냥 우리가 운송수단으로서 한 도시에서 또 다른 도시를 간다가 아니라 네. 옛날에는 내가 태어난 곳에서 이 사람들하고만 살다가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아, 산 너머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 한 번도 만날 기회가 없는 경우가 그러네요. 많았고. 예. 그래서 이 공간이 나의 세계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예전에 은평구 불광동에서 살았었는데 아주 어릴 때 그럼 내 공간은 은평구 네. 뭐 이렇게 되는 네. 거였는데 기차가 생기고 다른 동네도 가기 시작을 하면서 서울로 넓어지고 너는 어디 사람이야? 그러면 옛날에 은평구 사람이 했다면 지금은 서울 사람이야. 서울 사람이야. 좀 더 이렇게 넓어지면은 나는 한국 사람이야. 뭐 동북아시아 사람이야. 뭐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연결점을 해주면서 기차가 나의 세계를 굉장히 넓혀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넓혀갖고서는 많이 다닐 수 있다 뿐만이 아니라 네. 이런 소속 정체성을 넓혀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피렌체 사람이었다가 근데 거기서 토스카나 사람으로 되고 토스카나에서 이탈리아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제 유럽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유럽을 연결하는 기차가 생기면서 저쪽 러시아에 있었던 문화가 이쪽 뭐 프랑스라는 이쪽에 전달이 되고 서로 간의 공감대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유럽인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라고들도 예.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19세기 초반에 그래서 유럽에서는 각국마다 기차를 막 만들어내요. 네. 이게 진정한 우리의 과학기술 메카다. 그러면서는 열차를 막 이제 하는데 이탈리아도 19세기 초반에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기차를 만들자 했던 게 1861년이에요. 1861년에. 네. 근데 그게 무슨 해냐? 이탈리아가 통일을 한 해예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이탈리아의 이제 이탈리아를 기차로 연결을 시켜서 네. 하나의 이제 어떤 국민 국가가 되었다라는 것을 뭐 천명을 하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피렌체도 1848년쯤에 처음에 이제 기차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확충을 하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로마하고 밀라노 연결하는 굉장히 요충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확장 공사를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확장 공사를
1934년인가 이제 해갖고 만드는데 이때가 어느 시대냐? 무솔리니가 지배를 하던 시대예요. 무솔리니? 네. 아 그렇군요. 예. 무솔리니 하면 이제 많은 분들 아시죠? 파시즘. 예. 네. 근데 그때 건물을 짓는다고서는 기차역 새로 확장한다. 그래서 공모전을 했는데 네. 이 젊은 건축가들 무리가 정말 그 납작한 무슨 성냥갑 혹은 레고 피스 같은 걸 갖고 와서 이걸 짓겠다고 한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보통 뭐 파시즘도 그렇고 나치즘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그 국가라든지 뭐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권위 네. 이런 것들을 한껏 높여줘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예. 웅장하게 짓고. 그래서 나치 독일이 뭐 지었던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막 신전 같고 이래요. 예. 근데 레고 피스 같은 걸 갖다 놓겠다 하니까 이게 뭐냐. 예. 근데 아니다. 쓸데없이 우리가 괜히 예전에 무슨 르네상스니 바로크식이니 돌아가 다 가짜다. 진짜로 좀 건물은 이렇게 지어야 된다. 그래갖고 그게 통과가 돼요. 통과됐어요. 네. 대신에 이제 반발이 워낙 심하니까 네. 그 뭐 색깔도 피렌체의 색깔에 맞추고 네. 그리고 너무 높지 않게 네. 하루 이제 옆에 그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시야를 가리거나 하지 않게 그러니까 약간 겸허하게 조금 장엄한 느낌은 확실히 안 나긴 그쵸. 하네요. 근데 색감은 뭔가 통일된 듯한 느낌이 네. 그렇죠. 주변이랑. 예.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네. 무솔리니 시대잖아요. 네. 무솔리니가 좋으면 됐지. 근데 무솔리니가 좋다 그랬대요. 좋다 그러면 끝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냥 지어지게 됐고 그래서 뭐랄까요. 저는 사실 건축은 잘은 모르지만 모더니즘 건축의 뭐 정수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불리고 있죠. 오, 그렇구나. 산타마리아 노벨라에 얽힌 역사를 또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역을 지나서 시내로 들어가면 마치 중세 시대가 펼쳐지는 듯한 조각상들이 가득한 시뇨리아 광장을 만나게 된다고 그렇죠. 하는데, 근데 시뇨리아 이게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고 하네요. 저희가 뭐 시니어 같은 것에 어원이 같이 되는 거죠. 세뇨르. 세뇨르도 있고 시뇨리따도 있고 뭐 어. 그런데 다 이제 남을 높여 부를 때인데 사실은 이제 뭐 통치자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서 이제 통치 집단을 이제 부르는 말도 시뇨리아죠. 그래서 이제 네. 피렌체를 굉장히 오랫동안 그 다스렸던 통치 집단 구인의 이제 참주 체제라고도 하고 과두 체제라고도 하는데 그런 정치 체제를 시뇨리아라고 구인 하고요. 9명? 9명의 체제고요. 네네. 여기에 사실은 메디치가의 이제 그 메디치가를 세운 인물 조반니 디 메디치도 이 그 시뇨리아의 일원으로 이제 활동도 네. 했죠. 네. 그 9명은 뭐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인가요? 원래는 귀족 출신으로만 제안해서 뽑았다고 해요. 근데 네. 이제 점차로 그냥 일반 평민 출신들도 이제 끼기 시작해서 사실 평민 출신들이 처음에 끼기 시작했을 때는 여러 가지 반발도 있었다고요. 야, 평민이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어? 그 우리 도시국가를 다스릴 수 있어라고 했는데 네. 점차로 그게 이제 일반화가 되었지만 네. 또 아까 이제 지훈님이 말한 것 같이 결국은 나중에는 피렌체는 공화정의 지위를 잃죠. 사실은 메디치가 자체가 굉장히 그냥 군주 비슷하게 이제 실제로는 진짜 군주가 되기도 하고요. 왕과 다름없는. 왕과 다름없는. 그래서 이제 공화정이란 거는 이제 굉장히 그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유지가 되었던 정치 체제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 9명에서 이제 보통은 길드 대표들이 이제 길드. 뽑힌, 예, 그 뭐 조합이라고 상업조합 그러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당시에 이제 장인들도 많고 또 양모 산업 얘기 말씀을 드렸지만 양모 산업에도 길드도 있고 네. 금융의 길드도 있고 이런 길드들이 대표적으로 들어갔었고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사실은 이제 뽑았었거든요.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예, 이 사람들 이제 누구를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2개월마다 굉장히 단기간마다 이렇게 갈았었어요. 근데 메디치 가문이 그거를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게 된 거는 그 제비뽑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측근으로 이제 들어가는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네, 뭐 메디치 가문도 그 중에 한 명이었었고요. 네. 사실상 뭐 이제 군주와 다름없다고 하신 게 그런 네. 맥락에서 연결되는 거군요. 네. 메디치 가문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피렌체 하면 세계사 곳곳에 저희 잡지사에서도 뭐 예술 얘기할 때, 뭐 과학, 뭐 천문학 얘기할 때 메디치 가문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메디치 가문은 꼭 알아야 하는 인물이 있다면 일단 지금 말씀드렸던 조바니 디 비치 데 메디치라고 이제 조반니. 네. 조바니 메디치라고 보통 흔히 부르죠.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조바니 디 비치 데 메디치라고 하면은 이 D 다음에 붙는 게 아버지 이름이에요.
비치 대 메디치가 아버지인가요? 비치의 아들인 조반니. 조반니. 비치의 메디치 아들이다. 가문의 비치의 아들인 조반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아버지는 저희 빼고 네. 조반니 대 메디치. 조반니 대 메디치라고 하는데 네. 이제 아까 말했던 양모업이라는 네. 것을 이제 어떻게 구조화시켜서 이제 양모업이 맨 처음에 이제 싣고 나가고 다시 돈을 받고 하는데 시간이 중간에 걸리잖아요. 여기 이제 중간에 끼어들어서 어음 제도를 만들고 네. 이제 어음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그 무역이 활성화가 되죠. 그거를 거의 지배했던 인물이 조반니 대 메디치고 네.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네가 그렇게 기업만 잘 경영할 게 아니라 가업만 잘할 게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 도시를 좀 다스려봐라고 해서 이제 정치적 권력을 갖기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거는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지만 그 당대에 그 굉장한 장원을 가지고 재산을 불려나갔던 귀족에 그 이어서 뭐 우리나라 지금으로 치면은 소득세를 플로렌스에서 두 번째로 많이 냈다 이런 기록도 남아있고 서울 시내에서 소득세를 두 번째로 많이 내면 얼마나 부자겠어요. 생각만 해도 흐뭇해지는 그런 건데 네. 이제 그러면서도 이 사람의 그 강점은 뭐냐면 약간 뭐 가식적일 수도 있지만 네. 굉장히 늘 겸손하게 그 아들들한테도 코지모 얘야 너 시뇨리아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많은 그런 기록을 남겼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겸손함을 강조했다. 겸손함을 강조하고 늘 남들한테 친절해야 된다. 이제 가능하면은 정치 같은 것도 안 하면은 뭐 좋지만 네. 사실 점점점인 게 그게 또 사실 가문에 도움이 되니까. 아까 제일 뽑기 조작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예. 양면적일 수 있는데 예. 그래도 이제 결국은 자신의 얼굴은 계속 너무나 겸손하고 너무나 사람들에게 자애로운 이제 모습으로 메디치가의 초석을 닦은 인물이라서 조반니 대 메디치를 기억해야 되죠. 말씀만 들으면 뭐 대중들한테는 좀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맞습니다. 근데 한 집안이 너무 잘 나가면 좀 라이벌 가문에서는 좀 견제에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런 라이벌 가문들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은하님이 잘 설명했다시피 이 메디치 가문이 역사 속으로 처음 등장한 게 이 조반니 데 메디치 때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상인으로서 성공해서 부자이긴 하지만 평민이었고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귀족들이 좀 꽉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족들 보기에 저게 돈 좀 벌었다고 들어와 갖고서는 아무리 겸손하게 굴어도 좀 별로죠. 네. 그래서 그때 귀족 중에서 이제 굉장히 라이벌처럼 했던 집안이 알비치 가문이라고 있어요. 알비치요. 예. 근데 이 알비치 가문이 코시모가 이제 그러니까 조반니의 조반니의 아들인 아들. 이 코시모 데 메디치 이게 이제 국부라고 불리는 인물이거든요. 이탈리아의 국부? 뭐 피렌체의 국부라고 피렌체의 얘기했죠. 국부? 네. 그러니까 이게 막 뜨기 시작하니까 야 좀 쟤 좀 미리 좀 싹을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네. 그래갖고 결국에는 쫓아냅니다. 네. 그래서 베니스에 가서 좀 전전하고 조금 있어요. 네. 그때 당시 경험으로 해서 이 조반니 그때 경험으로 해서 이 코지모가 아 역시 아버지 말이 맞구나. 겸손해야 돼. 나서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돌아와갖고서는 사실상 피렌체 정계를 휘어잡고 그러면서도 시민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겸손한 모습, 막 기부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네. 그 라이벌이 이제 알비치에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 가면은 이제 또 다른 라이벌들이 계속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파치 가문이었어요. 파치 가문. 네. 그래서 이 코지모가 이제 아들이 한 명 있었고 그리고 그 아들한테는 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코지모의 손자인 거죠. 네. 로렌조하고 줄리아노라고 있었어요. 아 예. 근데 이 파치 가문이 금융업에서는 굉장히 성공을 한 상위 집안인데 만년 이인자예요. 얘네들한테 눌려갖고 네. 원래 이렇게 만년 이인자가 제일 속이 쓰린 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와신 상담하죠. 네. 예. 그래서 이 메디치 가문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끔찍하게도 로렌조와 줄리아노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미사를 드리느라고 가 있는 데에서 이렇게 우리가 미사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고개를 예. 숙이고 눈을 감고 있으니까 이때를 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살범들이 전부 다 몰려 들어갔고 이제 난자를 하는데 그때 줄리아노는 19번을 찔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즉사. 하고. 예. 근데 로렌조는 겨우겨우 도망을 가요. 그래요. 예. 구사일생으로. 예. 근데 안타까운 게 줄리아노가 그 당시 피렌체 제일 절대 미남이었다고. 즉사했던 예. 줄리아노가. 줄리아노가. 예.
그래서 로렌조가 그리고 살아남았으니까 네. 이거는 복수를 해야죠. 얘네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니까. 그러네요. 예. 근데 피렌체 사람들한테 사실은 파치 가문이 그런 이제 깜찍한 음모를 했던 게 메디치가 너무 세력이 확장됐거든요. 그러니까 야, 피렌체가 이렇게 원래 한 가문이 거의 왕처럼 다스리는 곳이 아닌데 네. 내가 피렌체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서 뭐 죽였다. 네. 그러니까 약간 예전에 카이사르와 브루투스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예. 그래서 딱 갔더니 내가 자유를 위해서 메디치를 처단을 했습니다 했더니 피렌체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저놈 죽여라. 메디치 가면 인기가 좋아. 네. 인기가 좋아. 그래서 뭐 로렌초가 쉽게 이제 파치 가문을 진압을 하고 다시. 네. 그래서 굉장히 잔인하게 죽였던 게 예. 그때 파치 그리고 사실은 교황청에서 좀 도와줬어요 파치를. 파치를요? 예, 식스토 6세인가 그때 좀 도와줬고 그리고 피사의 대주교도 여기에 가담이 되어 있었고. 네. 그래서 이 로렌초가 이 파치 가문을 완전히 몰살을 시켜요. 네. 그리고 역사에서 지워버려요. 초상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자기 형제가 현장에서 그렇게 당했는데. 네, 그래서 완전히 말살을 시켜버리고 심지어 피사 대주교까지 처형을 합니다. 그 정도의 권세가 됐군요. 네, 그래서 백희보성의 그러니까는 목을 매달아 갖고 그 창문 밖으로 해갖고선 처형을 시켜요. 네. 그러고 나니까 사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대주교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황청에서 이거는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건 사실 조반니 선생님의 그 평소의 가치관과는 좀 다르지 않나요? 뭐 좀 다르지만 로렌초는 약간 다혈질이죠. 가식적이라고. 그렇죠. 예. 네, 로렌초는 또 어쩔 수가 없었어. 그렇죠. 예. 뭐 자기 동생 눈앞에서 그렇게 죽었으니까. 그래서 교황청에서 나폴리하고 손을 잡고서는 얘네 가만두면 안 된다. 죽이러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로렌초가 나름 배포가 있었던 게 내가 나폴리에 직접 가겠다. 그래서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나폴리 왕이 조금 잔인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쟤는 가면 분명히 고문받다 죽는다 그랬었는데 가갖고서는 이제 막 설득을 한 거예요. 야, 여기서 너랑 나랑 손을 잡아야지. 교황청이 나를 죽이고 난 다음에 너는 무사할 것 같으냐. 배짱 좋네. 설득을 해갖고 그리고서는 나폴리가 피렌체 편에 붙죠. 설득이 됐네요. 네, 그래서 피렌체를 구해내요. 그러면서 이제 로렌초는 완벽하게 그냥 그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왕이라고 인정을 해줄 만한 사람이야라고 피렌체에서는 이제 올라가게 되죠. PT 가문이 아까 그 RPT 가문인가요? 아니요. 다른 가문이에요. 네, PT 가문은 지금 이제 피렌체 가시면은 PT 궁이라고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저도 너무 좋아하는 곳이고 너무너무 예뻐요. 거기 정원도 굉장히 예쁘고 PT 가문은 그 코지모 당시에 약간은 이제 오른팔 같은 가문이었어요. 메디치의 오른팔? 네, 루카 피티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나중에 코시모가 몸이 약해져 갖고 제대로 못할 때 대신해서 약간 자기가 피렌체를 통치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코시모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아들이 뭐 피렌체 그 메디치 가문의 수장이 되거든요. 피에로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거 있어요. 아버지가 위대하면 아들이 그만 못해. 아니면 아들도 위대한데 아버지가 너무 위대하니까 왠지 그만 못하게 그럼 프레임이 항상 따라붙죠. 그럼 기죽기도 하고. 그리고 이 피에로가 좀 아팠어요. 통풍에 걸려갖고 항상. 그래서 통풍 걸려 아픈 비실비실 피에로 뭐 이렇게들 불렀었는데. 비실비실 피에로. 그러니까 루카 피티가 이렇게 딱 봤더니 야 나도 잘 나가는 가문이고 그리고 말년에는 내가 피렌체 다스렸고 그래서 보니까 비리비리해서 맨날 아프고 집 밖에 잘 나오지도 못하는 쟤한테 맡기냐?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또 반란이 일어나죠. 그렇겠네요. 거기에 또 하나 원인이 뭐였냐면은 사실 이제 코시모 때는 자기가 이제 세력을 구축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런 이제 잘 나가는 가문들한테 메디치 가문에 이제 돈을 빌려주잖아요. 사실 피렌체 내에서 좀 나간다는 가문 중에 메디치 돈을 안 쓴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이자도 그럼 받고 어쩌고 하는데 이걸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뒤도 봐주고 뭐 안 갚아도 다음에 갚으세요 뭐 이러기도 원금 상환해요 한마디 안 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이 피에로가 딱 올라오면서 감사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이제 철저히 받아야 되겠다. 그동안 철저하게 안 한 사람들. 그동안 즐거우셨죠. 이제는 돈 바꿀 시간. 거기에 당연히 이제 PT 가문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 나갈 때
막 이제 궁전을 짓기 시작한 거죠. 지금의 그 PT궁. 아. 막 지어놓고서는 이제 공사를 막 하고 있는데 네. 돈 가져간다 그러니까 갑자기 네.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자 상환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이제 급해진 거죠. 어. 그래서 여러 가지 불만이 쌓여 있다가 비슷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네. 반란을 한 거예요. 아. 당연히 진압되죠. 네. 진압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추방이 되고 네. 다만 이 삐띠 가문은 이제 뭐 메디치하고도 특별했었고 네. 납작 엎드리고 비니까 네. 그래 그러면 뭐 너네는 살게 해줄게. 이렇게 해준 거예요. 살려는 드릴게. 예, 살려는 아. 드릴게 했는데 이 돈에서 이제 압박을 받기 시작을 하고 돈 안 꿔주고. 그렇죠. 예. 그리고 궁전도 크게 지었잖아. 예, 근데 미완성이에요. 아직 다 완성 못했어. 예. 그런데 이 피티 가문 뭐 피렌체 사람들 다 봤을 때 이 실세가 메디치인데 거기에 반란 일으켰다가 지금 쥐 죽은 듯이 살고 있는 피티 가문 궁전 짓는데 와서 일하세요 하면 누가 가요 거기를? 못 가죠. 네, 못 가지. 못 가죠. 돈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요새 보니까. 괜히 책 잡혀요 갔다가. 네, 예. 그래갖고 결국에 루카피티는 완성되는 걸 못 보고 죽어요. 그럼 저 완성은 PT가 나중에 이제 완성을 시키고 되고 예. 그리고 참 흥미롭게도 네. 아까 저희가 조반니 드 메디치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조반니한테는 이제 코시모라는 아들, 네. 그 계열을 저희가 지금 쭉 얘기를 했고 네. 또 다른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로렌조예요. 로렌조. 예. 이름이 다들 비슷하게 반복이 돼요. 예. 근데 이 로렌조 계로 내려오는 이쪽, 약간 뭐 반개 비슷하게 내려오는 이쪽에 마지막에 이제 토스카나 대공이라고 해서 코시모 1세가 나와요. 근데 이 코시모 1세의 부인이 나 저궁 너무 예쁜 것 같아. 피치궁이요? 네, 피티궁이에요. 예. 우리 저궁 사면 안 될까? 그래갖고 공교롭게도 메디치 가문이 나중에 등궁을 삽니다. 그러니까 역사나 이런 게 그러네. 되게 흥미로워요. 이렇게 그러네. 돌아가고 결국 메디치 손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겠지. 그렇죠. 은화님 바사리 통로라는 게 피렌체에 있나 봐요. 이게 지금 지윤님이 소개해 주신 역사랑 이어지는 공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피티 궁전이 있는 곳은 지금의 완전히 피렌체의 중심부는 아니에요. 아르노 강 건너에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베키오 다리를 건너가면 있고 그 동네는 사실 굉장히 뭐 피티 궁전도 있고 좀 아름다운 것들이 많긴 하지만 네. 그래도 시내 중심부랑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곳이다라는 네. 인식이 있거든요. 네. 이제 보통은 잘 나가는 사람들은 어디 살았냐면 두오모가 있고 이제 그 근처에 이제 좀 모여 살았고 예. 메디치도 그쪽에 이제 성이 이제 궁전이 2개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조반니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예. 조반니가 소박하게 살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네.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요. 사실 뭐 화려한 걸 지으려면 PT보다 더 좋은 걸 지을 수도 있었겠으나 자기들 일단 중심부에서 굉장히 외양이 소박한 궁전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는 안 찼겠죠. 그래서 이제 PT 궁전을 이제 사서 PT 궁전은 정말 왕들의 궁전 같이 생겼으니까 이제 그 지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그 시내 중심가랑 PT 궁전을 지나다녀야 되잖아요. 자기 집무실은 그 시내 중심부에 그렇죠. 있고 예. 자기가 이제 자는 곳은 PT 궁전에 있는데 맨날 이제 그 베키오 다리를 건너 다녀야 되는데 아까 이제 불편하구나. 뭐 암살 사건도 있었고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베키오 다리에 지금은 금은 세공방이 많지만 네. 맨 처음에 거기 많았던 거는 정육점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뭐 그 도축하고 그렇죠. 막 그다음에 피 냄새 이제 나고 이러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는 뭐 외견상도 안 좋고 뭐 위생상도 안 좋고 사람들이 나 다니는 거 보는 것도 싫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네. 코시모 1세가 네. 여기 좀 나만을 위한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어. 비밀 통로 비슷하게. 예. 이제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밧살이라고 자기 옆에서 미술적 식견도 있고 건축도 좀 잘 알고 이제 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밧살이 너 좀 그 통로 좀 만들어 봐라라고 해서 이제 지어진 게 지금의 우리는 밧살이 회랑이라고 부르죠. 저 공간이군요. 그렇죠. 저기 개인 통로구나. 예, 저게 이제 베키오 궁전에서 네. PT 궁전까지 이어지고 이어지는? 길이는 거의 1km에 달한다고 해요. 예전엔 저 아래에 이제 뭐 고기 네. 잡고 이런 풍경들이 그렇죠. 있었고. 예. 그런데 이제 밧살이라고 하면 네. 저는 이제 지금은 또 공부하는 미술사를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예. 배운 것 좀 알려주세요. 사실 미술사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저희가 사실은 르네상스 미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얘기하고 또 논할 수 있는 게 기록이 기가 막히게 있거든요. 기록이? 당대의 기록. 사실 저희가 지금은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잡지도 많고 하니까 뭐
기록이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이우환 선생님 뭐 이런 이배 선생님 하면은 뭐 육성으로 다 나오는데 네, 그 당시에 네. 사실은 그 화가들에 대해서 엄청난 기록을 남기고 또 일부 화가들은 자기가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 미술가 열전이거든요. 정말로 그 두툼한 책입니다. 미술과 열전. 미술가 열전. 미술가 열전. 네. 그래서 이제 밭사리는 네. 그렇게 미술가 열전의 네. 저자로 이제 네. 미술사에 정말 큰 획을 아, 그으신 그렇구나. 분인데 예. 사실은 이분이 이제 화가기도 해요. 네. 이제 그림도 많이 남겨줬고 이제 벽화 같은 거 남겨줬는데 그림에 있어서는 다들 좀 안타까워, 좀 한수 떨어져. 그래요. 그런데, 평가가 그렇구나. 네. 그런데 정말 잘했던 부분은 코시모 1세의 행정가. 뭐든지 시켜놓으면은 네. 뭐 건축이면 건축 이렇게 똑 떨어지게 잘하는 사람이 없어. 또 야무지게 기록도 야무지게 하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런 회랑 같은 거에 이제 그 설계와 그 시공, 설계 시공이 중요하다. 설계 시공 야무지게 해서 부실하지 저희가 않은. 예, 예.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러네. 회랑을 통해서 저렇게 다닐 수 있는. 우리 왜 그 어떤 대기업 건물 가면은 빌딩 가면은 그 VIP나 회장님 전용 엘리베이터 그런 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그렇죠. 예, 엘리베이터 네, 그런 있죠. 거지. 약간 예. 그런 개념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책도 써. 뭐 회랑도 건설해. 그러니까 그림이 코시모 떨어지는 1세가 거야. 보면 정말 너무 예쁜. 그렇죠.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뭐 이거 해와 했을 때 아 이게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고 이러면 정말 싫어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 네. 그래서 딱 해오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항상 마음에 좀- 들게 해오는. 네. 그림 좀 못 그리면 어때? 그럼요. 최고죠. 예. 그렇죠. 피렌체를 많이 가신 데는 혹시 냉정과 열정 사이도 기여를 했을까요? 좋아하십니까 저 작품? 예, 냉정과 열정. 그럼 사이. 지은님이 한마디. 예. 제가 다케노우치 유타카를 좋아하긴 합니다. 아, 저기 근데 두오모 성당 그렇죠. 영화나 책 보고 가는 분도 진짜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은 영화에 굉장히 배경이 많이 됐고요. 피렌체는 뭐 냉정과 열정 사이뿐만이 아니라 견망 좋은 방, 뭐 이 그렇죠. 영화 책도 굉장히 좋아했었고. 근데 뭐 계기가 되었던 거는 아니지만 가면 생각이 나죠. 사실은. 가시면 생각이 나고. 도모 보면 딱 생각이 나고. 준세이 같은 사람 슬쩍 있나는 한번 보시나요? 절대 없죠. 절대. 그런 기대는 안 합니다. 예. 네. 근데 일종의 저소설 근데 읽고 있으면 고구마 막 이러면서 왜 거기서 만나질 그치, 못하고 그치. 말을 못하고 바로 저기 있는데 뭐 하는 거야. 눈 한 번 돌리면 되는데 막. 그렇습니다. 네. 예. 수다와 지식으로 가는 이런 느낌 너무 좋아요. 예. 이 두오모 성당이 근데 메디치 가문의 돈이 없었으면 완성을 못했을 거라고 하던데요. 예. 메디치가 후원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근데 메디치만 한 거는 아니에요. 거기에 공적 기금도 들어갔고, 이제 또 다른 상인들도 도왔는데 여기에 메디치가 없었으면은 쉽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 두오모 성당 자체도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사실 그 돔이라고 하죠. 네. 약간 브루넬리스키의 네, 돔. 돔. 저 돈. 그게 사실은 백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 100년 넘게 저 돔을 못 올렸었어요. 왜죠? 왜냐하면 기술이 부족하니까. 기술이 없어서. 저게 한 43m 정도 돼요, 직경이. 예. 그러니까는 뭐 지금이야 사실 보고 멋있네, 이쁘네. 그리고 요새는 뭐 건축 기술이나 이런 게 워낙 발달해서 저런 거 올리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 당시 기술로 저걸 어떻게 올리겠어요? 이거 뚜껑을 이렇게 올릴 수도 없는 거고 네. 거기서 지어가면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네. 보통은 이렇게 지어서 돔을 올리려고 한다면 비계라는 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벽돌을 이렇게 하나씩 쌓으면은 이게 바로 마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약간 아래쪽이면 이렇게 위로 수직으로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꼭지점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중력 때문에 버티기가 힘들고 그렇겠죠. 그거를 버티는 일정 기간을 두기 위해서는 비계를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비계를 쓸 나무가 부족한 거예요. 나무가 부족할 네. 정도로 크구나. 그러니까 피렌체 주변에 있는 나무를 다 긁어 모아도 이거 못 재운다. 네. 그래서 난제로 남아서 100년 넘게 뚜껑 없이 지내는. 애초에 설계를 저렇게 한 것도 대단하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네. 처음에는 이제 보무도 당당히 야 우리 제일 큰 돈 만들 거야 막 이랬는데 말은 해놓고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막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방치돼갖고 100년 넘게 있다가 지금 방금 우리 은하님 말씀하신 필리포 브루넬리스키라는 사실은 건축을 배운 적도 없고 원래는 금세공사였고 그래요. 이 사람이 이제 천재였죠. 그래서 이 돔을 세우는 방식을 비계 없이 자기가 착안을 해내서 이걸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책을 읽고 뭐 하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그 원리가 얘기인지. 궁금하긴 한데. 예. 그러니까 이게 네. 뭐 여러 가지 원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아치형으로 서로가 이제 지탱을 하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네. 이걸 수평으로 벽돌을 올리지 않고 헤링본 스타일이라고 생선뼈 같이 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대주는 그 네. 빔 같은 것도 있고. 근데 보니까는 알긴 알겠는데 네. 이게 제가 건축학 전공도 아니고 그래갖고 이해가 그러니까 확 가진 않아서 네. 근데 유현중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예. 유현중 교수님이 네. 전문가. 그거는 지금도 누가 확실하게 설명을 못 해준다는 맞아요. 거예요. 아직까지도 약간 미스터리한 설명이 안 부분이 된다. 있고 거의 기적에 가까운 천재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축을 했던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러지? 네, 그러니까 뭐 천재였던 거죠. 아까 그 기적적인 천재 중 한 명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100년 넘게 뚜껑 없이 지냈는데 이제 브로네스키가 공모전에 지원을 해서 여기 합격을 하고 본인이 그래서 이제 진두지휘를 해서 16년 만에 완성을 시켜요. 최고의 뚜껑. 네. 예. 또 사실 피렌체 하면은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저 약간 벽돌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갈색한 저 색깔. 예, 색깔. 예. 저 돔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거죠. 진짜 멋있다. 너무 네. 아름다워요. 네. 그 밖에도 뭐 워낙 많은 천재들과 예술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메디치 가문이 남긴 위대한 유산이랄까요? 인류 역사에 어떤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은화님은? 저는 보관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우피지 미술관 하면은 이제 사실 그림을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리고 걸어두는 거는 사실 많은 귀족 가문들이 다 했고 네. 상인들도 사실은 그림을 해서 그냥 자기 방에 막 걸고만 했지만 이렇게 뭔가를 체계적으로 네. 사들이고 보관을 한 것은 이제 우피지 미술관이 거의 유럽에서도 초기에 이제 그 단계거든요. 네. 이제 최초의 미술관이라고도 이제 하기도 하죠. 뭐 여러 가지 이견은 있지만 그래서 미술을 보관하는 우피지 미술관이 있고 네. 사실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 중에 하나가 산마르코 수도원이거든요. 산마르코 수도원. 네. 거기 가면은 이제 도서관이 있어요. 아. 사실 르네상스가 이렇게 성했던 거는 옛날에 쓰여졌던 그리스 도서 같은 것들을 다 이제 그 모아오면서 와. 필사를 하고 네. 그것이 이제 르네상스의 기반이 됐거든요. 네. 그것을 이제 국부 코시모가 네. 처음에 다시 돈을 들여서 산마르코에 그 필사본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가면은 그런 필사본들은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런 책들을 모았다. 그러니까 지식을 모았다. 네. 지식의 보관.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바사리, 코시모 1세는 바사를 시켜서 네. 인생을 모은 거죠. 미술가들의 인생을 아. 모아서 그걸 보관해 놓으니까 저희가 지금 미켈란젤로는 이런 생각으로 그림을 그렸구나. 이런 생각으로 조각을 했어. 보티첼리의 인생은 이랬었구나를 알고 또 저희가 그림을 평가하고 감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엇을 이제 소유하는 것과 네. 어떤 것을 정말 체계적으로 보관을 해서 후대에 물려주는 건 굉장히 다른 행위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메디치의 그 우수한 점, 메디치가 인류에 기여한 점은 이런 많은 것들을 보관할 줄 알았다. 그리고 물려줄 줄 네. 알았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진짜 보관이라는 게 좀 쉽지 않은 거니까 네. 그만큼 중요한 가치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김에 이 질문 먼저 들어볼까요? 이제 피렌체 가면 뭐 말씀하신 우피치 미술관, 또 아카데미아 미술관 포함해서 네. 미술관들이 많은데 은화님이 제일 피렌체에 간다면 이건 꼭 보십시오. 강추하는 작품이 있을까요? 두 개가 있어서 사실은 제가 그건 책에다가 네. 하나는 아까 그 피티 궁전 너무나 아름다운 피티 궁전이 이제 사실 미술관 역할도 해요. 네. 거기 가면은 지금 우피치 미술관도 굉장히 현대적 미술관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네. 그런 현대적 미술관의 형태는 뭐 루브르나 대형 박물관 뭐 그 내셔널 갤러리랑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근데 팔라티나 미술관은 피티 궁전에 있는 미술관은 옛날에 걸었던 방식 그대로 귀족들이 그 자기 집에서 감상했던 방식. 사실 너무 좋은 그림인데 네. 한 저쯤에 달려 있어요. 잘 안 보여요. 네. 그 편말도 요만하게 달려 있어요. 예. 그것은 옛날의 방식은 이랬다고 해요. 야, 여기서 피티 궁전에 초대받아서 이 그림을 볼 정도의 사람은 저 그림을 척 보고 형님 저 얼마 전에 저거 사셨군요. 저거 새로 하나 장만하셨네요. 척 보면 알 정도의 나는 식견이 있다. 저 작가의 작년 그림을 샀었는데 뭐 색깔이 좀 틀려.
이 정도 대화가 되는 사람이 와서 같이 얄밉네요. 아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귀족자 아니, 그 배치나 전시 방식을 안 바꾼 거예요? 안 바꾼 거예요 지금? 거의 그대로. 오. 그래서 이제 가구들이랑 같이 막 걸려 있죠. 그런데 네. 뭐 사실은 너무 쏟아질 듯이 걸려 있어서 네. 이거 모조품인가? 뭐 별론 거야? 싸구려야 하는데 네. 라파엘로, 티치아노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주렁주렁 있구나. 주렁주렁 예. 이제 걸려 있어서 아유 네. 이 정도는 뭐 그냥 제 구석에 그런 그 호기로움을 예. 볼 수 있어서 좋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산마르코 수도원의 프레스코하죠. 수테고지. 이제 프라 안젤리코가 그렸는데 네. 산마르코 수도원은 정말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오픈을 하거든요. 아침 8시부터 이제 1시 반까지 오픈하고 또 닫았다가 잠시 해서 뭐 피렌체에서 좀 딴 거 보러 다니면 문을 닫았어. 그래서 계속 못 보다가 제가 이제 산마르코 네. 수도원만 보러 갈 거야라고 한번 마음을 먹고 가서 이제 정말 한 3시간 동안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아름다운 그 수테고지. 제가 생각하기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테고지라는 이제 작품은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세계에. 뭐가 사실. 특별한가요? 산마르코에 있는 거는? 색감이 네. 정말로 너무나 은은하면서 예. 그 프레스코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는 저희의 그런 숨만으로도 예. 땀이 증발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훼손이 많이 되는데 산마르코 수도원이 워낙 짧은 시간 열고 그다음에 워낙 어두운 그 옛날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보존이 잘 된 물론 복원도 계속 하지만 네. 그런데 그 천사의 날개의 색감이라든지 네. 무지갯빛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은은한 홍조를 띤 성모 마리아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나는 그냥 예수가 네, 나에게 오는데 나는 남편도 없는데 웬 어. 예, 웬일? 그렇지. 웬열? 그렇지. 남편도 없는데. 그렇지. 그래서 굉장히 중대한 일이기도 하지만 난 너무나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여러 가지 나중에 슬픈 어떤 일들이 예정돼 있고 이 애매한 표정이 그대로 그 너무 잘 표현돼서 그런 것도 어떤 신보다 내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표정일 수도 있나? 인간을 잘 관찰했기 때문에 나오는 왜냐하면 그냥 네 하느님 네, 제가 이게 아니라 따르겠습니다. 네, 이게 그게 아니니까. 난감한데 약간 이런 이런 느낌. 그런 것들이 같이 표현돼서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러 가시라고 저는 이제 꼭 권유를 드리고 싶죠. 들으신 분들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를 네. 추천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메디치 가문 마무리는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 잘 나갔던 메디치 가문이 어떻게 몰락을 하게 된 겁니까? 네. 그 잘 나갔던 메디치 가문이 이제 프랑스의 공격을 받아요. 뭐 그 앞에 스토리가 좀 있긴 한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이제 프랑스의 이제 샤를 8세가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그 당시 프랑스가 어마어마하게 군사 강국으로 컸어요. 근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상비군을 처음으로 갖추기 시작했던 거. 그러니까는 야 우리 전쟁할 거야 전부 모여 이게 아니고 그냥 상비군을 딱 갖췄다는 것은 이제 군대의 어떤 조직이 확고하게 자리가 잡히고 늘 훈련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대포를 끌고 다녔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 같으면은 공성전 하면 우리 이제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 막 돌 막 던지고 막 한참 걸리고 며칠 막 뭐 이러다가 버티면 산다 막 이랬었는데 대포를 해버리니까는 이게 완전히 전쟁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잖아요, 피렌체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메디치 가문의 수장은 그 로렌조의 아들, 이제 삐에로였는데 여기 또 삐에로예요. 아까 그 비실비실 삐에로 아니고 다른 삐에로. 비실비실해요. 비실비실은 한데 그래요? 약간 좀 연약하고 그리고 연약한 삐에로. 더 그레이트 로렌조라고 불렸던 아버지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인물이었죠.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야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옛날에 피렌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나폴리의 호롤단신 가갖고 쇼부를 보지 않아. 그렇죠, 이러면 안 되지. 승부를 보지 않았냐. 예. 나도 해보련다고 이제 프랑스 그 적진으로 갑니다. 갔더니 보고 질린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네. 비벼볼 언덕이 아니야. 언덕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단판을 지으러 간다고 했다가 항구 뭐 피사항이라든지 피렌체로 직결이 돼서 이어질 수 있는 곳들을 내주고 오게 돼요. 대신에 피렌체는 치지 않겠다. 그래서 무혈 입성을 프랑스군이 하게 되죠. 네. 근데 피렌체 사람들이 일단 자기네들이 르네상스를 이끌었었고 그리고 시민들이 중심에서 공화국을 이제 했고 뭐 말만 공화국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세고 약간 변덕도 심하고
가갖고 단판 지을 줄 알았는데 저러고 우리가 그냥 딱 실망하는 성문 던지고서 거죠. 네. 예, 무혈 입성을 시켰다며. 저 미친 거 아니야 메디치? 분노. 예. 근데 그렇더라도 약간 메디치한테 실증을 느끼고 있었는데 아.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으로. 아, 그래서 사람들이 내쫓죠. 내쫓아요? 예, 매치감을 내쫓아서 18년 동안 유럽을 전전을 합니다. 네. 근데 돌아와요 또. 아, 그래요? 예, 돌아와갖고서는 또 예전처럼 뭐 피렌체의 정사를 주무르게 되는데, 돌고 도네요.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신정 정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화정을 하기도 하고, 그 공화정에서 한 역할을 하고 외교관 역할을 했던 게 마키아벨리예요. 군주론, 네. 마키아벨리.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잖아요, 네, 피렌체가. 네. 그래서 그 혼란스러운 시기를 쭉 이제 보면서 관찰자의 눈으로 피렌체가 강성한 국가로서 이제 몫을 하고 그리고 누구의 침입도 안 받고 하려면은 몇 가지가 필요하다. 네. 프랑스에서 봤더니 상비군이 필요하다라든지 다스리는 군주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적은 게 군주론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공화정 시기에 자기가 외교관을 했다가 네. 메디치가 돌아오잖아요. 네. 부역자죠.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네. 메디치가 돌아오자마자 음모론이 하나 있었어요. 매직함을 없애자. 근데 거기에 연루가 돼요. 마키아벨리가요? 예. 네. 근데 진짜로 관련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연루가 돼서 네. 막 고문을 받고 뭐 날개 축지 고문 뭐 이런 거 받거나가 아, 진짜. 예, 그러다가 이제 시골로 쫓겨나서 절치부심 언젠가 내가 중앙정계로 다시 진출하리라. 그래서 썼던 게 군주론이에요. 아, 그런 것까지 녹여서. 예.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메디치 가문에 선사를 했는데 네. 정작 그거를 받은 로렌초 당시에 로렌초 메디치는 뭐 별로 관심이 없어 안 보고 그 딸내미가 굴러다니던 그 책을 보고서는 어머 재밌네 하고 봤다고 하는데 이건 썰이에요 그냥 네. 루머 같이.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프랑스로 시집을 간 까트린 드 메디치라는 얘기가 있죠. 썰이 있죠. 네, 그냥 썰입니다. 아, 너무 재밌네. 네. 롱테이크 찍으실 때도 엄청 재밌으시겠어요. 두 아, 분. 네, 재밌어요. 예. 재밌어요. 네. 혹시 못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요. 예. 아, 너무 미련이 없으신가요? 아니 미련은 많지만 그러려면 또 너무 긴 시간을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주를 또 기약하면서 자, 두 분과 꽉 차고 알찬 피렌체 여행을 함께 떠나봤습니다. 지윤과 은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